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까지 이게 뉴스 광장에 뒤덮고 있는 것은 의료 대란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관한 수사, 이 속보, 그것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조금 물러서는 듯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의료단체, 4, 5개의 의료단체, 그러니까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의과대학 당국, 이런데 이견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와주기를 기대하고, 저는 제가 의사 가족입니다. 무슨 말인가? 제 둘째 딸과 사위가 이 재활의학 전문의들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재활과장 또는 요양병원 전문의로 근무했고 현직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저 의견이 어떤 선입감을 갖고 이사편을 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데, 저로서 생각하는 원칙을 이 진행을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가와 관계되는 이 사건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상직과 유착돼, 그래야 그 전 사위 서창호 씨가 이스타 항공 사주인 이상직 씨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혜를 받았다 하는 것과 관계해가지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표시됐다. 피의자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의자로서 조사 대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딸의 수상한 좀 의혹스러운 돈 거래, 부동산 거래. 셋째로는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수백 벌인데 그게 출처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산 것이냐는 것과 타지마할에 전용기를 띄운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돼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주변적 사실이다. 주변적 사실. 대단히 가벼운 사실이다. 핵심적 피사실을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외면하거나 아직도 뚜껑을 덮은 상태에 있다. 그냥 이렇게 돼서는 검찰이 불신을 받을 뿐 아니라 중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것을 수사를 해가 시끄럽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런 인상을 줘갖고는 국민들이 다 안다, 이거 지금은 SNS 시대가. 그래서 이게 변죽만 울리는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핵심적인 중대한 피사실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당연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이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있기 넉 달 전에 이게 수사하다가 중단도 되고 이랬지만은 그건 하여간 윤석열 총장의 뚝심으로 14명인가를 기소를 했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넉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피의자 중에 황운하, 황변도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민정수석, 그리고 황운하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으로 행동대장, 이 둘이 피고인인데
기소되고 넉 달 뒤에 있었던 21대 국회에 각기 나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이 됐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리에서, 한 사람은 대전에서 아주 지역구 의원 아주 버젓이 돼가 배지를 떡 달았어. 그 뒤에 어찌 되느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갈 무렵 22대 국회의원 선거 석 달 전에 비로소 1심 판결이 났어. 1심 판결. 그 형량이 어떠냐? 주범, 이게 송철호, 황운하는 실형 3년, 한병도도 실형 징역형, 그 나머지도 전부 징역형 다 선고를 받았어. 그 1심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났는데 석 달 뒤 22대 국회에 1심 판결에 실형 선고를 받은 황운하는 조국 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병도는 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황운하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만 했을 따름인데 내가 왜 송철호와 똑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되느냐. 그러니까 1심 판결 났을 때 그는 SNS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갔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억울한 일로 가시면류관을 썼다. 참 표현도 그렇고 배짱도 보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배심에는 이거 대통령이 다 주관해가 한 일인데 빠질 사람들을 다 빠진 거 아니냐. 본인이 속내로는 빠진 놈들 다 빠졌지 않느냐. 누구?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그 빠질 놈들 아니냐 이 말이야. 빠진 놈들 아니냐 이거. 그 위에 대통령. 근데 내가 왜 시킨 대로 했을 따름인데 징역 3년.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 넘어가가지고 아마 금년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피고인 신분의 두 사람, 그것도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21대, 22대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다.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비하하는 말인데 해먹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세비와 호강과 특혜를 누리고 그냥 배지 달고 떵떵거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이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행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에 이 임종석, 조국은 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반년 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어. 이게 임종석, 조국도 유죄 혐의가 있으니까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도 문재인은 빠져있어. 자, 이 사건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왕 늦었으니까 그렇게 칩시다. 그래,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렸다 칩시다. 이거 문재인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사법 처리되지 않으면 이건 두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법원이 1, 2심 재판을 높게 3년 넘게 질질 끌고, 처음 맡았던 김미리 부장 판사가 1년 동안 끌다가 사표 내고 나오고 다음 사람도 무슨 휴가를 내고 이래가 질질 끌었어. 그러니까 이게 검찰, 법원 전부 불신을 받고 있고, 크게는 이 땅에 정의가 있느냐, 사법 정의가 있느냐 하는 이게 시금석이 되는 사건인데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히 수사하는 그런 결기와 배짱이 검찰에는 없는가? 이제 이달 중순이면 새 검찰총장이 들어서는 순간이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 정의가 없다. 국민을 바지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 그 다음에 조사받는 사람 검찰에 이 다 불신의 대상이 돼 있다. 그래갖고 무슨 권위로 사람을 조사하고 무슨 권위로 재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통탄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이 이 주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 월성 원전 멀쩡한 걸 경제성 조사를 할 때 조작을 해가지고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원전 폭파하는 무슨 영화를 보고 발작적으로 이 원전은 안 된다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그 가동 중단해라. 그러니까 당시에 산업통상부 장관 백모라는 사람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밑에 사람들이 미적미적 거리니까 너 죽을래? 빨리 중단시키도록 조사를 해. 이러니까 그 밑에서 그 말을 듣고 견뎌낼 사람 없지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 죽을래? 그 대통령이 계속해서 장관에게 이게 언제쯤 중단되느냐 하는 걸 계속 신호를 보냈어. 문자로 보냈어. 그러면 그 주 피의자가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어야 하지. 이걸 밑에 사람들 몇 명만 지금 해가지고 2심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준해가지고 이게 사법정의를 현재는 무너뜨리고 갉아먹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해수부 직원 이게 월북 사건인데 그에 대해서 적어도 그 공무원을 구제할 시간이 3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국제상선통신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이것은 월북이 아니니까 이걸 구출해 가지고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눈 감아 버렸어. 눈 감고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총격에 산산조각이 나서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이게 청와대가 다 관련이 있어. 시시각각으로 다 보고를 받아서 증거까지 나왔어. 그 꼭대기 피의 사실의 꼭대기 주 피의자가 문재인 명백한 일이. 네 번째로는 탈북 어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한 사건입니다. 그때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그 뉴스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겨 가지고 판문점 거기 남북 경계선까지 데려가고 이게 눈 가리개를 떼니까 이게 북한 지역인 줄 알고 안 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애양 이게 뭐 소 끌어 가지고 그냥 등 떠밀듯이 떠밀어 가지고 그거 아마 처형당했지요. 이게 인권이 있는 국가에서 인권이 없는 국가에 이런 식으로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그 꼭지점에 대통령이 있다. 이런 4가지 사건을 덮고 미적거리고 이렇게 지나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진작 다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검사가 혐의 사실이 있다고 기소하는 거, 판사가 판결 내는 거, 이게 모두 상식적인 것입니다. 검사라고 뭐 특별한 증거를 하늘에서 찾아내고 별에서 찾아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건 혐의가 분명하다. 그 검사 판단이나 일반인 우리의 판단이나 같은 겁니다. 다만 직무상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물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특권이 있지만은 다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이건 일반인의 기준이나 검사의 기준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도 상식입니다. 판사가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승복 안 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 결정입니다. 우선 이건 첫째로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이재명 의원이 위정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 일에 체포해서 영장 실질심사에 동의한다. 이 말은 체포해도 좋다, 구속해도 좋다 하는 신호를 결정적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영장을 담당한 유 부장판사는 등에 이건 국회도 동의한 것이라고 하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구속 영장 청구 피의 사실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 불구속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쓴 그 기각 결정문이 참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야. 1. 위정교사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다 그랬어. 그거 하나만 갖고도 구속해야지. 위정교사 사건이야말로 위정을 시키는 거 말이야말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적극적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구라파 같으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형량도 근데 이건 증거가 확실하다 해놨고 나머지는 의심스러운 데가 많으나 피의자 이재명은 정당의 대표로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해서 이를 회유, 협박할 위험이 낮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대표고 공개적으로 언론에도 노출되고 이러니까 그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 그 관련 증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것이 어려워. 만나가 살살살살 얘기를 하든지 이러면 들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상식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시험 쳐서 법관이 되고 그리고 재판 사무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상식이야. 상식적인 증거가 제출됐다. 국회가 체포를 동의했다. 이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국회가 동의했다.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 증거로 인정된. 그리고 나머지 사건도 의심스러우나 이게 당대표니까 설마 자기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느냐. 참 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낮에 일 나보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밤중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만나갖고 그러고 야 이렇게 좀 진술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에게 직접 그렇게 하겠어요? 다 누구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표적으로 이화영 사건에 이게 박찬대 지금 현재 원내대표죠.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씨 부인을 만나가지고 당이 당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이후에 그 부인이 그 법정에서 꼬레꼬레 고함을 지르면서 당신 이대로 한다는 게 뭔가 하면 검찰에서 이재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진술을 법정에서도 하면 당신 죽고 우리 큰일 난다고 소리 지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그런 증인과 당사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이유로 이게 영장을 기각했다. 제가 이걸 생각해보면 제가 법조인이라는 걸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에이 빌어먹을 내가 왜 변호사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났으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제가 말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각 결정할 때 한 가지 구속에 관한 형사사법 조문을 놓치고 있어.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도 참작해야 됐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사건이 중대하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의심스러우면 영장을 발부하라 소리. 이재명 사건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우선 첫째로 위정교사 사건 증거가 확실하다고 그랬어. 그 나머지도 의심스럽다 그랬어. 근데 사건은 중대하다. 그 국회가 구속에 대해서도 동의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법원이 반복해서 하고 검찰은 무기력하게 문재인의 그 핵심적인 4가지 사실을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 이제 이달 중순에 15일인가에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저는 기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원의 신뢰도 회복시켜야 돼. 검찰이 회복시켜야 돼. 지연 재판에 대해서는 강력히 검찰의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은 처벌당하고 그러니까 중벌이 내린다 하는 것을 그 본보기를 이제 문재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검찰총장이 결단해서 아주 결기 있는 검찰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